안녕하세요, 여러분. 늙어서야 깨달은 인생, 늙게인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 채널의 진행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노년의 평화를 지키려면 절대 도와주면 안 되는 4가지 유형의 사람이라는 주제로 따뜻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나이 드시면서 주변 사람들을 돕고 싶으신 마음, 다들 크시죠? 저도 어르신들께서 따뜻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도우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 감동을 받곤 합니다. 그런데요, 때로는 도움을 주셨다가 오히려 마음이 상하시거나 평화로운 노후가 깨질 때가 있으세요. 오늘은 노년에 여러분의 마음과 시간을 지키기 위해 도와주지 않으셔야 할 4가지 유형의 사람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잘 들으시면 더 평화롭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유형은 끝없이 요구만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분들은 여러분이 한번 도와주시면 그 다음부터 계속 더 많은 도움을 요구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처음에는 조금만 도와달라는 부탁이 들어오시는데 나중에는 당연한 듯이 의지하시면서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다 빼앗아 가세요. 저는 예전에 경로당에서 만난 한 할머니께서 이런 경험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동네 이웃이 돈 좀 빌려달라 해서 몇 번 도와주셨는데 나중에는 매달 돈을 달라고 찾아오셨다고 해요. 그분이 말씀하시길 나는 처음엔 불쌍해서 도와줬는데 나중엔 나를 돈줄로 아는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그분은 단호하게 거절하시고 나서야 마음의 평화를 찾으셨다고 하셨어요.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도움을 받는 걸 당연하게 여기시고 여러분의 노후를 위한 시간과 자원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세요. 그래서 도와주시면 안 됩니다. 실수를 피하려면 처음 부탁이 들어오실 때 나도 여유가 없어서 힘들다라고 부드럽게 거절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한번 도와주셨더라도 반복되면 이제는 나도 힘들어서 못 도와준다라고 분명히 선을 긋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의 평화가 깨지지 않으실 거예요. 첫 번째 유형, 꼭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 유형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런 분들은 여러분이 힘들게 도와주셔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오히려 더 불평하거나 불만을 늘어놓으세요. 이런 사람을 도와주시면 마음만 상하시고 내가 왜 이걸 했을까 하는 후회만 남으실 수 있어요. 저는 예전에 동네 어르신 모임에서 한 할아버지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분은 자식 친구가 집에 좀 와서 고쳐달라 해서 문고리를 고쳐주셨는데 고맙다는 말 대신 더 빨리 올 걸 그랬어 라는 핀잔만 들으셨다고 해요. 그분이 말씀하시길 나는 도와줬는데 오히려 기분만 나빠졌어. 그 뒤로는 절대 안 도와주기로 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그 일을 계기로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손을 내밀지 않으셨다고 하셨어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알아주지 않으세요. 그래서 도와주시면 안 됩니다. 실수를 피하려면 도움을 주실 때 상대방의 태도를 먼저 보시는 게 좋습니다. 도와주신 후에 고맙다는 인사가 없거나 불평만 늘어놓으시면 다음부터는 나도 바빠서 힘들다라고 거절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마음 상할 일이 줄어드실 거예요. 두 번째 유형, 꼭 기억해 주세요. 세 번째 유형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분들은 작은 일에도 늘 여러분께 의지하시고 스스로 노력하려는 모습이 없으세요. 예를 들어 매번 이거 어떻게 해야 하냐라며 도움을 청하시는데 정작 알려주셔도 다음에 또 똑같이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예전에 경로당에서 만난 한 할머니께서
이런 경험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분은 이웃이 전화기 고치는 법 좀 알려달라 해서 몇 번이나 가르쳐 주셨는데 그 이웃은 계속 너무 어렵다라며 스스로 하려 하지 않으셨다고 해요. 그분이 말씀하시길 나는 도와줘도 또 도와달라 하니까 결국 내가 다 해주는 꼴이 되더라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그분은 더 이상 도와주지 않으시고 너도 좀 해봐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다고 하셨어요.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여러분을 도구처럼 여기시면서 스스로 성장할 기회를 놓치세요. 그래서 도와주시면 안 됩니다. 실수를 피하려면 처음부터 나도 잘 모르니까 내가 알아봐라고 부드럽게 거절하시거나 한 번만 도와주시고 이제 내가 해봐라고 독려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지키실 수 있어요. 세 번째 유형 꼭 기억해 주세요. 네 번째 유형은 감정적으로 의존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분들은 자신의 고민이나 불만을 늘 여러분께 털어놓으시면서 감정적인 부담을 지우세요. 처음에는 조금 들어주자 하시며 도와주셨다가 나중에는 여러분까지 힘들어지실 수 있어요. 저는 예전에 동네에서 만난 한 할아버지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분은 친구가 매일 전화해서 사는 게 힘들다라며 불평을 늘어놓으셨다고 해요. 그분은 처음엔 위로해 주셨지만 나중엔 그 친구가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해서 힘들다고만 하니까 결국 그분까지 우울해지셨다고 합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길 나는 도와주려다 보니 내 마음이 더 무거워지더라라고 하셨습니다. 그 후로는 나도 요즘 힘들어서 못 받겠다라고 거절하셨다고 하셨어요. 감정적으로 의존하는 사람은 여러분의 평화로운 노후를 방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도와주시면 안 됩니다. 실수를 피하려면 처음부터 나도 힘들 때가 많아서 잘 모르겠다라고 부드럽게 거절하시고 너무 자주 연락 오시면 바빠서 통화 못 한다라고 선을 긋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의 마음이 더 편안해지실 거예요. 네 번째 유형 꼭 기억해 주세요. 이제 네 가지 유형을 모두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이런 유형의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으셔서 평화를 지키신 어르신들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경로당에서 만난 한 할머니께서 이 네 가지를 잘 실천하시는 걸 봤어요. 그분은 끝없이 요구하는 이웃에게는 나도 여유 없어라고 거절하시고 감사 없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도움 주지 않으셨어요. 또 스스로 해결 안 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해봐라고 독려하시고 감정적으로 의존하는 친구에게는 나도 힘들 때가 많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말씀하시길 나는 이렇게 하니까 마음이 편하고 내 시간도 잘 지킬 수 있더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정말 평화로운 노후를 보내고 계셨어요. 또 다른 사례를 하나 더 드리자면 동네에서 만난 한 할아버지는 특히 감정적 의존을 잘 막으셨어요. 그분은 친구가 매일 불평 전화를 걸어오시자 나도 요즘 바빠서 정신없다라고 하시며 통화를 줄이셨다고 해요. 그분이 말씀하시길 나는 내 기분을 지키니까 하루가 더 행복하더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이런 태도 덕분에 주변에 좋은 사람들만 남으셨다고 하셨어요. 이제 노년의 평화를 지키실 수 있는 실용적인 팁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움 요청이 오시면 바로 예라고 하지 마시고 생각해 볼게라고 시간을 두세요. 그러면 여유롭게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절하실 때는 나도 힘들어서 못 해준다처럼 솔직하고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게 좋아요. 또 도움 주실 사람은 가족이나 정말 고마워할 분들로 한정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의 노후가 더 평화로워지실 거예요. 오늘은 노년의 평화를 지키려면 절대 도와주면 안 되는 네 가지.
유형의 사람이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끝없이 요구만 하는 사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않는 사람, 감정적으로 의존하는 사람, 이 네 가지 유형을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도움 주는 따뜻한 마음만큼이나 자신을 지키는 지혜가 중요하다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평화로운 노후를 위해 현명하게 선택하시는 어르신들, 이런 모습이 정말 멋지셨어요. 여러분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도움 줄 사람을 잘 가리셔서 더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늙게인 채널은 앞으로도 여러분께 따뜻한 이야기와 실용적인 팁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